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5강이 시간이 좀 초과되는 바람에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끊고 16강으로 이었습니다.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16강은 15강 내용을 좀 마무리 짓는 성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에게 거푸 자기 딸내미를 시집 보내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금나라의 4대 요구도 수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좀 안정시키고 자신 정권의 안정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인종과 그 다음에 일부 신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왕의 측근 세력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고 이자겸에 의해서 역공을 당하게 됐던 게 이자겸 척준경의 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고 왕의 편이 되면서 반란은 결국 진압되죠. 그리고 이자겸은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영광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굴비가 유명하죠. 실제로 이 굴비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비굴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이렇게 귀양가 있었던 이자겸이 왕에게 생선 자신이 잡아서 말린 생선을 선물해 줬는데 이 생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왕이 이거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굴비요라고 그 영광 굴비의 이름을 이자겸이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굴비를 거꾸로 하면 비굴. 나는 비굴하지 않다. 나 당당하다. 라고 이렇게 좀 상남자 포스를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문벌 귀족 사회는 이제 분열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심은 흔들립니다. 왕이 살던 궁궐까지 불타버렸으니요. 그래서 왕은 뭔가 이렇게 면모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떨어졌던 권위도 회복하고 싶고요. 그래서 청년 군주 인종은 개혁을 추진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세력, 신진 관료들을 끌어들이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서경 출신의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서경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경 출신으로서 몬골 귀족이긴 하지만 윤관처럼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세력도 있거든요. 그 윤관의 후에 윤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자겸이라든가 김부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보수적인 성향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추진해 갑니다. 그때 이들이 묘청이라고 하는 서경 출신의 승려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해 갔는데 이 묘청이 서경 길지서를 내세우며 서경이 길지입니다. 이쪽으로 서울 옮기고 금나라 우리가 지금 4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황제를 칭하고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고 금국 정벌 금나라를 정벌해 버리면 주변에 36개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겁니다라는 좀 약간 당시로서는 자신들의 바람, 꿈은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국제 질서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묘청.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은 서경에다가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궁궐이 얼마나 잘 지어지고 있나 가서 한번 보기도 하죠. 근데 이때 이제 묘청이 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연못에다가 만두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왕이 가니까 이제 만두가 쫙 열리면서 기름이 쭉 나와가지고 위에 물과 기름은 안 섞이니까요. 근데 이제 햇빛을 받아서 무지개 빛깔이 막 펼쳐지죠. 기름이 반사돼서. 그러자 왕에게 가문이설로 거짓말을 칩니다. 이 영롱한 기운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길지기 때문입니다. 왕은 아주 흐뭇해하죠. 그런데 이런 크게 일어날 번성한다고 해서 대화궁인데 대화궁이 불이 나버립니다. 크게 융성한 게 아니라 크게 불이 나버린 거죠. 이러자 서경파들은 좀 위축되게 되고 개경파들은 봐라 이게 무슨 길집니까? 대화궁 이거 뻥입니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요상한 말에 노란하지 마시고요. 그러자 인종은 이자겸에 난 때 왕궁이 불타버려가지고 어차피 거처할 곳도 없어서 서경에 대화궁을 지었던 건데 대화궁이 불타버리니 이제 좀 서경 천도에 대한 의지도 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관심이 좀 줄어들어서 개경에 다시 궁궐을 짓고 이쪽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개혁이 좌절되자 결국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김부식이 이제 그 반란군 진압군으로 나가가지고요, 곧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굉장히 반란 진압을 김부식은 오래 끕니다. 서경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묘청을 죽이고 항복을 청했는데 김부식이 받아주지 않고 철저하게 진압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만한 애들은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경파와 요 과정에서 이제 정지상 같은 사람, 김부식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라이벌이죠. 묘청은 이미 반란 일으켰다 죽었고 정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청을 추천했던 사람 서경파니까 연좌제로 몰아서 이 기회에 제거해버린 거죠. 윤원희 같은 인물은요, 이 사람은 황제를 칭하는 건 찬성했지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윤원희는 죽이지는 못하고요. 윤원희는 탄핵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자, 개경파와 서경파를 간단하게 비교한 표를 좀 볼까요? 개경파는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이고 금나라의 4대역으로 수용하는 보수적인 입장, 보수적인 유교 사상, 이걸 보여주는 게 나중에 훗날 김부식이 뭘 합니까? 그렇죠. 삼국사기를 쓰지 않습니까? 삼국사지를 편찬할 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는 서경 출신으로서 정지상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관료죠. 금나라 정벌 하고 칭제 건원을 주장했고 이 사람들의 바탕이 된 사상은 풍수지리설, 서경이 길지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경 길지설 이런 것들이죠. 다음 시간에는 무신정변과 고려 후기 국제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